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 뒷배경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부동산 투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요, 이 부동산 투자 또는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 매우 절대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신념 뒤에는 무언가 모르게 몇 가지 모순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들이 많이 관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절대적인 투자 대상인 부동산. 이것은 어떻게 뭐 몇 년 만에 바꿀 수 있는 고정관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뭐 신앙화 되어 있죠. 자, 뭐 같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하고 또는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금융자산이나 뭐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주변 사람이나 또는 친척이나 또는 뭐 여러 지인들이 찬양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 뭐 금융 상품에 투자했다라든가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한 경우에는 참 잘했다, 부자가 되겠구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존재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뭐 절대적인 신앙 같은 존재예요. 자, 하기사 생각해 보면요, 한국 사회에서 인생 역전을 만들고 그리고 가계의 부를 일군 1등 공신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 왔다 보니 적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부가 저절로 쌓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신화는 거의 뭐 금강석과 같은 존재였고요. 특히 유동성도 높고 그리고 가격도 투명한 아파트 투자에 대한 신뢰도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를 넘어서 거의 신앙, 종교 수준이 되어 있죠. 한 10년 전인가요? 10년도 훨씬 더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4대 종교 해가지고 그때 당시 농담이 있기도 했었죠.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새로운 종교에서 판교가 있다. 그런 이야기 예전에 돌기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만큼 부동산 그리고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절대적인 신앙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렇게 신앙처럼 느껴지는 부동산이 무조건적인 안전자산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상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뭐 아파트를 구입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 왔었죠. 뭐 문제는 이제 어떤 지역이 더 많이 오르고 어떤 지역이 덜 오르고의 문제였지, 결과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제법 깊은 하락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시기 때 사람들이 갈등하고 어려워했었다라는 점은 많이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시기를 손꼽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90년부터 해서 IMF 사태 때까지 7년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지나고 대략 2010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4년간, 이 두 기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KB부동산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앞서 언급드린 두 시기, 자, 90년부터 해서
IMF 시대 때까지 7년 동안 이 아파트 가격 지수가 24% 하락했습니다. 자, 이건 엄청난 하락입니다. 지수가 24% 하락했다는 건요,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는 심한 경우 반토막 난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지수의 2배 정도 하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별 단지에서는요. 자, 그리고 2010년대 들어서는 2013년까지 4년 동안 자,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가 9%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틀리지만 20% 수준, 저 수치의 2배인 20% 수준의 하락을 보인 아파트 단지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저 시기 때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 단지도 20%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말도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뭐 KB 부동산이나 또는 뭐 호갱노노나 아니면은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저 시기 때 가격이 제법 크게 떨어진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을 조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조건 부동산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안 나는 아파트 단지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아파트 단지는요, 경기도의 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경기도 그래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멀지 않은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 자, 이게 2006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그리고 2006년에서 최근까지 가격 추이인데, 보시게 되면요, 2006년, 2007년 요때 10여 년 전에 아파트 가격 폭등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순식간에 엄청난 상승률 40% 가까운 엄청난 상승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는 줄줄줄줄줄줄 하락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자, 요때 반짝 좋았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에 매입했거나 만약에 최고점에 매입했다면은 아마 10년의 시간 동안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만 본 그런 상황이 발생했겠죠. 자,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을 좀 간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과되고 있는 세 번째 문제는 필연적인 레버리지입니다. 자, 레버리지 투자가 당연시 되는 게 이제 부동산 투자죠. 우리가 뭐 아파트나 부동산을 살 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는 세금 측면에서 레버리지를 꼭 낄 수밖에 없어요. 자, 금융 레버리지 같은 경우, 뭐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는 뭐 LTV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 돈의 한 100% 정도의 레버리지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끌어와서 월간 원리금 지급에 허덕허덕거리는 가정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최근에 위례 신도시에서 상권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자, 위례에 입주하신 분들이 정말 뭐 집값이 높긴 하지만 정말 영혼을 모아서 그 아파트를 구입했다 보니, 자,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뭐 먹으러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알뜰하게 더 이게 바싹 조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이후 한 5년 동안 호황이었고,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은 아주 엄청난 투자 기법이죠. 자, 갭 투자에 대한 키워드 검색하면요, 2013년 이후부터 해서 이 갭 투자라는 단어가 네이버 트렌드나 구글 트렌드에서 등장해가지고 2018년에 가장 피크를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갭 투자를 의 경우, 자, 전세가율 90%인 주택을 구입했다면은 레버리지율이 이거는 뭐 10배 아닙니까?
자, 내 돈은 10%만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 침체장 때 그때 당시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이 정말 많이 마음고생하셨고, 자, IMF 시대 전에 90년부터 해서 7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쭉 빠질 때 전세 끼고 집 사셨던 분들 참다, 예, 중간에 매도하신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힘들어서 매도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낭만적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재산을 날리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자, 이런 일들이 분명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려면 무조건 레버리지 써야 되고 갭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 레버리지 뭐 전세가율은 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런 식의 신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자와 세금 문제. 자, 보통 이제 계산기 튕길 때 자, 전세가율 90%니까 내 돈 10%만 있으면 돼.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자, 재산세나 종부세가 발생할 경우 그 세금 문제, 그리고 일정 부분 갭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끼웠을 때 그 이자와 원리금 부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들어가신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감내가 가능한가? 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은 뭐 감내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자, 갭 투자나 또는 레버리지를 크게 끼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감내가 가능하냐.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닿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시나리오까지 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투자 메커니즘 관점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산 배분 전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자산 배분 전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예, 내 돈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뭐 집을 구입하거나 할 때 모든 돈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게 되죠. 뭐 물론 재산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지만, 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모든 자산이, 예, 부동산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이 발생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리밸런싱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리밸런싱 하게 되면 위험 자산의 가격이 출렁이더라도 셰넌의 도깨비 효과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 등락 속에서 수익이 조금씩 쌓여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 가볍게 하더라도 자, 전 재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리밸런싱, 자산 배분 전략이 가지는 리밸런싱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저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일부 팔아서 뭐 다른 안전자산으로 넣고 이런 이제 리밸런싱이 한다면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에서 빼서 뭐 조금 이제 보충해서 비율을 맞추고 이런 이제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간과되고 있는 문제 다섯 번째는 계약 문제와 유동성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할 때, 자, 이런 의심 혹시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매매하는 상대방이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예, 그런 문제 말입니다.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중간에서 이제 신분증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아 주시긴 하십니다만 가끔씩 계약 사기 문제도 왕왕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는 등기 권리증이 나올 때까지 잠 못 자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계약하고 난데 이게 또 복잡한 문제들. 계약 상대방이 알고 봤는데, 뭐 남편 대신 또는 부인 대신 했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골치 아프게 된 상황이라든가. 정말 많은, 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했거나 또는 임대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이행 문제가 은근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임대 소득 따박따박 받는다 이런 낭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자, 이 따박따박 들어와야 될 월세나 혹은 내가 갭 투자를 해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은근히 많이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명도 소송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증시 토크에서 이제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을 이야기 드릴 때 부동산의 이슈 하나 제가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한 7년 전에 명도 소송 한번 했다가 폭삭 폭삭 늙었습니다. 그때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갔는데 와 그때 스트레스 상당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집안에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자 해가지고 총대를 맸다가 아이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거의 스트레스를 다 저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계약서하고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제 법적 분쟁으로 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가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없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감내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결정적인 문제는 이제 현금이 필요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화가 어렵다 보니까 자, 몇 년 동안 매매가 되지도 않고 속만 썩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매매되는 날이 하필이면 이제 부동산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때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 덕분에 버틸 수 있다라고, 낭만적으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참 힘들게, 가계 경제가, 만들어지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에 관과되고 있는 문제들, 5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부동산 투자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저러한 관점이 있다라는 것도 꼭 염두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절대적인 찬양과 신앙, 절대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은 저는 다른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에서 작은 파고가 만들어지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휴일 잘 보내시고 자, 금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